안녕하세요. 더플랭 김민정입니다. 또 이번 시간에는 광주광역시 학생들에서 재입학, 자퇴 이런 내용들이 계속 시험이 끝나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재입학 학생들은 도대체 한 몇 명이나 될까? 자퇴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재입학은 아이들이 다 어디로 가는가? 자퇴를 한 다음에 뭐 이런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땐 요즘에 뭐 유행 같은 것 같아요. 유행. 그냥 배고파. 이런 내용이랑 비슷하게 그냥 자퇴할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진짜로 많이 해요. 그냥 장난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아니 우리 때는 자퇴는 정말 생각을 안 했는데 무슨 자퇴니 하면서 엄청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자퇴를 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그렇게 심각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고 진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배고파와 같은 그러한 미사 어구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일단 너무 심각하게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안내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아이들이 왜 재입학을 하는가에 대해서 요런 정도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은 뭐 다시 도전해보겠다. 난 다시 해보고 싶다. 재입학을 하는 학생들은요. 결국에는 현역이 수시에서 유리하다는 걸 우리 학생도 알고 있는 겁니다. 수시는 6장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 정시, 수시에서, 현역 수시, 물론 재수생도 수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역이 수시에서 6장을 카드를 쓰는데, 재수생 같은 이제 경우에 정시로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시는 3장밖에 못 씁니다. 물론, 과학기술대학은 더 쓸 수 있고, 산업대학도 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종합대학들은 이 3개 안에, 6개 안에 원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현역이 더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지역인재 포기를 못합니다. 다시 해야겠다. 재입학해야겠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불만 때문에 아이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광주광역시 남구는 3,6중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비중이 되었는가가 이건 누군가 뭐 인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조절할 수는 없지만 이게 뺑뺑이를 돌리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배정의 비율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자퇴를 굉장히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건너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광주광역시의 자퇴를 한 상황들은 어떠한가를 제가 한번 비교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는 22년에서 23년, 그리고 여기는 21년부터 22년, 여기 23년 2월까지니까, 예, 이제 24년에, 이게 23년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많이 늘었어요. 합계입니다. 왜 자퇴, 여기 자퇴 있죠. 자퇴 합계가 여기는 386명, 여기는 541명이에요. 그러니까 1, 2, 3학년 다 합쳐가지고 퇴 수가 상당히 1년 새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 숫자보다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자퇴생이 꽤나 많이 늘어났죠. 제가 재입학 학생 수를 가지고 와볼게요. 이게 재입학 학생 수입니다. 이게 개 전체예요. 이건 이제 남학생이 몇 명이고 여학생이 몇 명인 거를 알기 위해 여학생 수만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지금 재입학 수가 자퇴생에 비해서 어떻죠? 22년 3월부터 22월 28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자퇴는 500명이 넘겠는데 지금 재입학은 요 정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어디로 갔는가? 재입학을 하지 않고 그럼 어떤 결정을 내린 건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자퇴를 하는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자퇴를 많이들 합니다. 재입학은 고려하지 않고. 근데 이 검정고시라는 부분들을 좀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검정고시는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변수냐면 첫 번째로는 수시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시로 점수를 변환해서 교과 전형으로 쓸 수 있긴 하나 그랬을 때는 갈 수 있는 대학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검정고시를 보고 나서 이제 수능을 보게 될 텐데 이 수능이라는 것은 사실 한 번에 결정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날 당일날 내가 독감에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굉장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날 내가 같이 시험 보는 이 시험장에 부정행위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휴대폰을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선생님이 두 분 이렇게 있고 아이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험을 보겠죠. 근데 여기서 앞에다 이제 다 가방이랑 다 이렇게 놔두고 하거든요. 요새 휴대폰이 울려요. 예를 들어. 그러면 이제 여기 반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부정행위입니다. 부정행위. 휴대폰이 울리기만 해도. 그래도 나는 꿋꿋하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 수능이 한 번에 걸린 요 상황에서. 그리고 만약에 정시를 간다 해도 가군하고 나군하고 다군만 쓸 수 있어요. 물론 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과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대학도 추가적으로 쓸 수 있어요. 전문대도 횟수랑 상관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한 일반 종합대학들은 가군에 나군에 다군에 이 대학교에서 지정해놓은 과만 선택해서 가군 하나 나군 하나 다군 하나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정시로만 가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변수가 많은데 우리 학생들이 그걸 좀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제가 지금 있는 것처럼 광주다 혹은 이제 지방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요거는 게임이 광주 친구들끼리 해서 수시로 쓰는 게 훨씬 쉬운 거지 전국 단위로 하면 더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꼭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퇴를 한다. 500명이 넘게 1년에 자퇴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퇴를 한다. 고등학생들이 라고 했을 때는 좀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해보고 최종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전학이라는 옵션도 있어요. 내가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너무 나랑 사이가 안 좋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내신을 좀 더 어디선가 따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전학이라는 옵션이 있다라는 점을 첫 번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광주광역시에서 전학을 어떻게 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학교 간으로 전학이 가능한 지역 학교가 있습니다. 네 곳이 있는데 하나는 광주의 여자 학생들 해당되는 거겠죠. 서진여자고등학교 보통과에 전학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369도 전학을 갈 수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학교에서요. 물론 369에서 오케이를 해야지 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가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TO도 있어야 되고요. 다. 그다음에 동명고등학교 광산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일고등학교 이렇게 네 곳은 전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전학을 이 안에서 말고 그냥 광주를 떠나고 싶다. 하면 전남에 이제 전입신고를 가족끼리 모두 해야 된다는 점이 있긴 하지만 학생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건 아니니까 검정고시라는 이슈들의 변수가 많으니 전학이라는 옵션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전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수시에서 되게 특별한 전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내신을 좀만 못 봐도 나는 이미 글렀어 하고 이제 완전히 그냥 와 이거 잘 됐다. 이거 내가 차라리 못 봐서 잘 됐다. 그냥 내가 다른 길 이거 너무 안 그래도 내신 이거 그때그때 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못 봤으니까 내가 구실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해요. 수시에서 특정 전형이 있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025학년도에 새로 신설을 했어요. 1등급에서 9등급이 나오는 일반 과목 말고 진로 과목만 보는 전형도 있어요. 그리고 내신 등급은 크게 상관없이 논술을 보는 전형들도 있고요. 논술도 아주 다양하게 많은 학교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자기가 잘한 과목만 뽑아서 과목만 몇 개 해서 등급을 내는 학교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보면은 등급 컷이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상당히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하게 학생을 뽑고 있다라는 점들을 꼭 좀 알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꼭 자퇴 말고 휴학이라는 옵션도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너무 바로 중요한 결정을 바로 하지 않고 너무 많은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자퇴를 하고 있어서 다른 옵션도 있다라는 점들을 꼭 안내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미디어에서 노출도 많고 내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이번 중간고사를 보는데 저희 학생 중에서 어떤 학생은 시험이 가까우니까 막 헛구역질을 하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죠. 네, 그렇게 주변에서 압박을 주지 않아요. 뭐 학부모님께서 너무 이 아이한테 무조건 점수를 이렇게 맞아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이가 스스로 잘하고 싶으니까 오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어긋났다 하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놔버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지 말고 학부모님도 그러면은 그냥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지 마시고 이러한 옵션들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잘 고민해 보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안내를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